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의 18살 수학 영재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비롯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 북한의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탈북 러시는 김정은 독재 체제에 본격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한국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습니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강력한 통제로 인해 감소세를 보여왔던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 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 수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지난해 1,27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생활 수준이 중상층 이상이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몇 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며 최근에는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중상층 이상이라는 답변 비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 이탈 주민정착 지원사무소에서 북한 인권 실태 관련 탈북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소장은 특히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 사례가 과거에는 연간 한두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확 늘었다며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올해 입국한 북한 해외 파견 인력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엘리트층인 이들 외화벌이 일꾼들은 대북 제재 이후 본국 상납금 부담이 커지자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북한의 달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지난 4월 7일 국내에 들어온 데 이어 중국 산시성 웨이난시 소재 북한 식당인 평양 선봉관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3명도 탈출해 6월 초 입국했습니다. 중국 라오닝성 둥강의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직원 8명도 지난 6월 집단 탈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탈북 추세와 관련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더 잘 살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며 물론 아직도 탈북민의 50%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의 이유로 꼽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20%까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도 짧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중국 체류 기간이 짧은 직행 탈북자 비율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탈북민 증가세를 고려할 때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수는 올해 10월 혹은 11월께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화벌이 일꾼 출신 탈북민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진 않지만 대북 제재 영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이들의 탈북 행렬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상층 탈북민이 증가한다고 곧바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근의 탈북 양상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다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체제 균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2발의 노동미사일 중 한 발은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는데요.
일본은 용서 못할 폭거라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 3일 오전 7시 53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발했지만 나머지 한 발은 약 1000km를 비행해 일본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EEZ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비행거리는 1300km로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일 미군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특히 향후 핵탕주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후 15일 만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즉각 이를 중지하고 민생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해 1100억 원 이상을 공중에 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김정일이 18년 동안의 집권기간 중 발사했던 18발보다 거의 80%나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치 알렌 동아태국 대변인은 2일 우리는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 관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다른 최근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유럽 지역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대외관계청은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대외관계청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모든 국제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며 북한의 이번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에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추가 행동도 삼갈 것과 특히 육자회담 체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 외무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 및 도발 행위로서 강력 규탄한다고 발표했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토록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 등 결의를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어긴 일련의 미사일 실험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북한 정권에 현존하는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중단토록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가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비확산 체제에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고 추가 도발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왜곡하고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가 핵 대결장이 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은 조평통 담화를 발표하는 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바로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에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대변인 담화에서 사드를 괴물에 비유하면서 사드 배치가 남한 땅을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핵 대결장으로 만들어 한국민들은 최악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가슴 조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려는 한국 청와대의 움직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은 막말과 궤변으로 스스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수 없고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따라서 북한은 어리석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한국의 국가 원수를 저열하게 비방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고무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관계당국과 매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오른쪽 다리를 잃었던 김정원 중사의 수기가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에 공개됐습니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김 중사는 DMZ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와 국민과 전우를 적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전사에서 태어나 불굴의 정신과 도끼를 배웠고 수색대대로 날아와 조국 수호와 전우애를 배웠다. 발을 한쪽 잃었지만 명예를 얻었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 나의 몸을 적신다. 이번처럼 삶의 고통도 나의 일부분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고난과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부딪히며 성장하고 살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군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1주기를 이틀 앞두고 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정원 육군 중사 수기의 일부입니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잃었던 김 중사는 7개 소제목으로 구성된 이 수기에서 지뢰 도발 당시 상황과 회복 과정, 현재 심경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수기 중간중간에는 김 중사의 사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김 중사는 수기에서 매일 계속되는 극심한 환상통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항시 주입했고 식사는 전폐했고 소변은 관을 통해 해결했으며 먹은 게 없으니 대변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며 두텁게 쌓인 붕대들을 보며 잠깐 내 인생의 꿈과 사랑에 대해 포기하며 절망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적과 교전이라도 했다면 나와 하재헌 하사를 이렇게 만든 북한군을 한 놈이라도 쏴 죽였을 텐데 적은 없었고 비겁한 지뢰만이 있었다며 폭발음이 들렸을 때 웃었을 북한군들을 생각할 때 화가 치밀었고 북한군들에게 총 한 번 쏴보지 못했던 것이 정말 화가 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전사 출신인 김 중사는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중앙보훈병원으로 옮겨 재활을 시작한 김 중사는 자신과 같이 나라를 지키다가 불구가 된 유공자들을 만난 것에 대해 DMZ 작전에서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이 현재의 자유와 평화는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달 20일 중앙보훈병원에서 처음으로 의족을 착용한 순간에 대해서도 걷는 게 가능한 순간 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히 걷기 위해 전력을 다해 미친 듯이 적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중사는 지난 1월 말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전입해 복무 중입니다. 김 중사는 아쉽게도 나의 신체가 DMZ 임무 수행에는 부적합해서 떠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와 국민과 전우를 적들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서경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의 북한 주민들 중에는 원인 모를 두통과 체중 감소, 감각 기능 저하 등 신체 이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핵실험장 주변 주민들은 이런 증상을 귀신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자주 나타나면서도 핵실험장 인근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도 방사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통일비전연구회가 1에서 3차 핵실험을 가까이서 경험한 길쭉은 길쭉읍 출신 탈북자 13명을 최근 인터뷰한 결과 이들 모두 건강 이상을 직접 겪었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길쭉읍은 핵실험장인 풍계리로부터 약 27km 떨어져 있습니다. 13명 중 2명은 3차 핵실험까지 3차례 체험했고 5명은 2차 핵실험까지 2차례, 6명은 1차 핵실험을 겪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3차례 핵실험을 경험하고 2015년 7월 탈북한 40대 탈북자 A씨는 2014년 여름 무렵부터 길쭉은 일대에는 온몸에 힘이 없고 먹어도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까닭 모르게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겼다며 이런 환자를 두고 귀신병에 걸렸다고 수군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귀신병 환자들은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간다고도 언급했습니다. A씨처럼 3차례의 핵실험을 겪고 작년 1월 탈북한 50대 여성 탈북자 B씨도 내가 원래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했는데 3차 핵실험 직후인 2014년 5월쯤부터 갑자기 후각 능력이 떨어졌다며 비슷한 시기에 미각도 약해지고 머리가 멍해진 등의 이상 증세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길쭉군의 친척과 통화했다는 B씨는 올해 20대 후반의 아들이 온몸에 땀을 흘리고 기운을 못 쓰는 병에 걸렸는데 올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병세가 더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차례 북한 핵실험 과정에서 방사능이 곧바로 공기를 통해 유출된 적은 없습니다. 1차 때를 제외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지하 핵실험 직후 외부로 빠져나오는 불활성 기체를 포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 등을 오염시켜 길쭉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길쭉읍은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만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데 모이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읍 주민 대부분은 핵실험장에서 12km쯤 떨어진 남석저수지의 물을 마신다고 전했습니다. 핵실험장의 피폭 위험 때문에 핵실험 공사에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동원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길쭉은 인근인 화상군에 위치한 16호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핵실험장 갱도공사에 투입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중 3분의 1 정도는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제대로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일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임명 사전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258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 한국 탈출 시도 132명, 불평불만 102명, 불법 월경 72명, 종교활동 6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 및 수감 추정자의 성별은 남성이 60.5%, 여성이 29.4%였고 연령대는 30대 14.1%, 40대 11.6%, 20대 10.3%로 20대에서 40대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수감 시기는 2000년대가 40.2%로 가장 많고 1990년대 27.2%, 1970년대 9.9%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최근 국내 입국자 조사 결과 및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중인 북한 인권 통합 데이터베이스 내 정치범 수용소 구금 사건 3,825건, 실종 사건 1,181건의 정보 중 구체적인 인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탈북 민 면접 조사를 통한 북한 인권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의 활동을 진행해온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북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지 않은 구금시설이라며 정치범들을 사회와 격리해 사망할 때까지 노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의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연좌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이며 이번 발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북한 당국이 이들을 지금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삼성전자 TV, 에어컨과 담배 수만 갑을 밀수하다 현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일간 프라디딘과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방글라데시 세관조사 정보국이 북한 대사관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온 컨테이너를 정밀 검색한 결과 외국산 담배 8만여 갑, 삼성전자 LED TV와 에어컨 등 21만 달러 상당의 미신고 물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은 북한 대사관 명의의 또 다른 컨테이너 2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컨테이너에는 롤스로이스, BMW 등 미신고 차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 관계자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수화물을 검색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에는 검색할 수 있다면서 북한 외교관들은 종전에도 금괴 27kg과 주류 등을 불법으로 들여와 밀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은 북한이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 공관도 주재국에서 상업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간 프라디디는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대사관에 한선익 1등 서기관 등 6명의 외교관이 이번 밀수 외에도 불법 의약품과 성인용품 밀수, 돈 세탁 등에 관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해 3월 다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1등 서기관이 금괴 170개 등 27kg 상당의 금을 불법 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된 바 있고 5월에는 다카 주재 북한 식당이 비아그라와 술을 불법적으로 팔다가 당국에 적발돼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1년 전 북한 정권의 비겁한 목함 지뢰 도발로 오른쪽 다리를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 재활에 성공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으로 복귀한 김정원 중사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김정원 중사의 수기를 직접 읽어보시고 따뜻한 격려 메시지 한 줄 남기시면 어떨까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상에 새겨져 있는 말입니다. 김정원 중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는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